안녕하세요, 배너닷컴TV입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품 소싱을 위해 다녀온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검색량을 기반으로 1688이나 알리, 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 플랫폼에서 취급하지 않는 카테고리들도 많고 직접 샘플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품 소싱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업체는 출력물 소재나 원단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최저가 상품을 받고 있고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는 제가 찾는 카테고리의 상품이 거의 없거나 국내에서 받고 있는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하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애견용품을 유통하는 대표님께서 중국 박람회에 가보면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중국 박람회는 한국 박람회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말도 안 통하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는데요. 실제로 박람회에 가서 직접 수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시야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속는셈 치고 중국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매달 한 번씩은 최소 국내 박람회에 다녀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러 면에서 국내 박람회랑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중국 박람회에 다녀와서 느낀 점과 중국 박람회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중국 박람회 정말 큽니다. 제가 다녀온 상하이 홍차오 전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시장의 약 1.5배, 축구 경기장보다 거의 30배가 더 큰 초대형 전시장이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샘플도 받고 명함도 받고 설명도 듣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또 새로워요. 다양한 상품이 정말 많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쌉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새로운 거는 잘 못 만드는데 따라하는 건 최고라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산 싸구려 제품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국내에서 생산해서 비싼 상품들을 그대로 따라 만든 중국산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가격이 정말 미쳤어요.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과 거의 유사한, 오히려 그 이상의 수준의 제품들도 많이 봤는데 수입, 운송, 세금 다 계산을 해봐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중국 박람회에 가보는 거여서 그냥 상해 여행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그동안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온다고 해도 이거 3가지는 꼭 알고 가세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편한 복장으로 가세요. 처음에는 저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멀한 복장을 입어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7시간 정도를 걷거나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또 막상 가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다양한 볼거리도 많아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평일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박람회 안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는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엄청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운동화에 걷기 편한 복장을 입고 가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샘플을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캐리어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첫째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샘플들을 양손에 들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통역 알바를 꼭 준비해 가세요. 제가 이번 출장에 다녀오면서 가장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게 통역 알바를 쓴 건데요. 요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이 번역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상 박람회장에서 번역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출장 마지막 날은 통역 알바 없이 파파고를 사용해서 박람회장을 다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앱에 타이핑해서 전달은 되는데 호스트가 대답을 그냥 중국어로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어플로 음성 인식을 해서 호스트의 말을 번역을 하려고 해도 박람회 소음 때문에 오번역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이랑 둘째 날에 통역 알바랑 같이 다니면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물어봤고 어떤 거를 물어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을 알바로 썼고 비용은 아침 9시 호텔로 픽업을 해서 오후 5시까지 100불 정도 줬었는데요. 한으로 약 1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역 알바랑 소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녀 보니까 금방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통역 알바한테 얘기를 안 해도 통역 알바가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호스트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세 번째는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준비물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사용합니다. 중국 박람회에 갈 때는 위챗을 꼭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스에 방문해서 소통을 하고 견적서나 MOQ, 최소 발주 수량 정보를 받고 싶으면 중국에서는 이메일보다 위챗을 선호합니다. 그 위챗에 있는 QR코드로 서로 친구 추가를 하고 위챗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 선호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위챗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챗의 의존도가 아주 높아서 출국 전에 반드시 위챗을 다운받아 계정을 미리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문 명함도 준비해 갔는데요. 위챗이 있어서 굳이 명함이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저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소싱을 희망하는 상품과 현재 본인이 팔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달러와 중국 달러로 각각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 박람회에서의 느낀 점과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상품 소싱 때문에 고민이신 셀러분들이면 한 번쯤 다녀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배너는 역시 배너닷컴.